네, 안녕하세요. 11월 2일입니다. 참 우리 생에 이렇게 관심 많고 근심스러운 선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7년도 IMF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참 암담했었죠. 뭐 그때도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편치는 않았기 때문에 IMF 사태가 참 어려웠었고 그때 선거 때 물론 뭐 김영삼 정부에서 그렇게 경제를 파탄낸 상태에서 다시 표를 얻기가 힘들었지만 참 그때도 황당한 기대를 했었죠. 이해창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던 거였고 뭐 당연히 좌파들은 김대중이가 당선될 거라 생각을 했겠죠. 하여튼 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는 뭐 지금처럼 체제가 바뀐다는 걱정은 안 했고 또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억울하게 인신감금된 상태에 또 쫓겨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단순히 경제적인 뭐 제가 뭐 경제를 짊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뭐 저 개인적 뭐 저랑 거래했던 업체들 전부 다 무너지니까 네 그때는 뭐 진짜 하늘에서 폭격받은 듯이 기업들이 죽어 나가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뭐 나라 체제가 바뀐다는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고 또 뭐 억울하게 저렇게 인신감금 당해 있는 박 대통령 생각하면은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망친 주범 중에 한 사람인 윤석열이가 참 우파라고 할지 보수라고 해야지 보수라고 할게요. 저는 우파라고는 저는 도저히 생각지를 않습니다. 보수라는 말도 저는 하기 싫지만 어쨌건 참 보수를 대표한다는 그런 당의 후보로 나가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뭐 경선하는 거는 좀 봤어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말하나 이제 보려고 좀 봤는데 뭐 재판 관련해서는 윤석열이가 그 특검으로 있으면서 또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청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뭐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홍준표가 몰았을 때 공천 개입한 걸로 그거는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뭐 제가 재판에서 본 것은 박 대통령은 뭐 자기 박 대통령의 사람을 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심으라 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재판에서 봤어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공천 개입한 걸로 해서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5억 원을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게 엉터리죠. 윤석열이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공천 개입 그 재판에서 국정원에서 5억을 가지고 와서 여론조사 했다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형을 때리진 않았었어요. 결심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국정원에서 돈 가지고 온 거는 국정원 재판으로 끌고 가면 되지 왜 공천 개입에다가 또 갖다 넣어요. 도대체 한 재판을 갖다가 몇 개나 찢어 발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공천 개입에서는 국정원 5억 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였는데 윤석열이가 국정원에서 5억 가지고 와서 그랬다 개 엉터리를 또 씹으렸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가 또 박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신청하고 왜 안 받아줬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박 대통령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신청을 왜 안 받아줬나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가 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의사들이 가봤더니 뭐 그렇게 형 집행 정지 신청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개엉틀이에요. 정말 윤석열은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법인이 뭐 법치니 정인이니 하는데 전부 다 개엉틀이지. 윤석열이가 이 나라 법치를 망가뜨린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지. 윤석열이가 재판을 제대로 했다면 이 모양 안 됐지.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 재판을 제대로 했다고 그랬으면 좌파들이 윤석열을 저렇게 우습게 안 보지. 아니 문재인이 칼잡이 돼갖고 개판 재판 했으니까 우습게 보지. 정말 윤석열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윤석열이는 뭐 임명권 그 지명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데
당신들 정신 차려. 어디에 대해서 누가 한 소리를 갖다가 올리고 앉았어. 윤석열이는 지명자가 시킨 대로 한 게 했다고 그러면 윤석열을 지금 대권 후보로 왜 내밀어? 윤석열이 한 게 뭐가 있어? 문재인이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러면 윤석열이 뭘 보고 지금 대권 후보로 내미는 거야? 아, 그럼 등신 아니야. 문재인이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러면. 2019년 4월 16일이 박 대통령 구속 만기 2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서초동에 가서 밤을 샜어요. 저는 2019년 4월 15일부터 자한당이었나요? 거기 국회의원들한테 52명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날도 뭐 저도 그렇게 뭐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망설이고 하다가 생각은 한 뭐 2, 3일 전부터 시작했지만은 제가 그것도 뭐 주저주저 하다가 4월 15일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물도 마시고 입술에 침도 바르고 한 11시, 12시 하면서 계속 망설이다가 했어요.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6명이 연결이 돼서 제가 그 연결된 거는 유튜브로 올렸어요. 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16일에도 제가 전화를 하고 있다가 한 5시간 넘어서 제가 서청대로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을 새면서 박 대통령 석방하라고 얘기하면서 16일 24시까지는 석방하기를 바라면서 석방하라고 소리를 외쳤었죠. 비닐을 덮으면서 그 4월 16일에도 아직 날씨가 추웠었어요. 그래서 비닐을 덮어가면서 자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밤을 새면서 박 대통령 석방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 구속 만기 2년 되고 나서 박 대통령 석방했어요. 박 대통령 석방 안 하고 4월 17일 그날 김경수를 석방했잖아요. 윤석열 한번 말해보세요. 박 대통령은 아파서 형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안 풀어주고 김경수 풀어준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기사 났지만은 김경수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보석금을 내고 석방 신청했다. 이거 외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그때 저장해놓은 기사가 있어요.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사건 관계에 접촉 안 돼.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석방했는데 이런 거 개소리죠. 2019년 4월 17일 1시 20분 수정 2시 7분이에요. 그래서 2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청구한 보석 허가 2억 원 중 1억 현금 납입. 김경수 경남도지사 1월 30일 법정 구속 이후 77일 만에 석방. 항소심이 되면서 3월 19일인가 김경수가 항소심 재판받으러 나오면서 수갑을 차지 않고 나오고 또 큰 이슈가 됐었죠. 여기 차문호예요. 차문호. 뭐 꽤 괜찮다고 했던 차문호였는데 김경수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를 했다. 조건을 내건 석방이에요. 드루킹 일당과 등등 뭐 있습니다. 77일 만에 석방했다고 그러고 조건이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관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뭐 하기는 뭐래. 그 사람들하고 원주지간이 되는데 뭐 김경수가 이 사람들하고 뭐 만날 일은 뭐가 있겠어요. 뭐 등등 이렇게 했고 뭐 조건이 있지만은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의 협박, 해오의 명예훼손 등 가해서는 안 된다.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뭐 이런 조건이지만 개소리고 하여튼 김경수는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4월 17일 날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사도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근혜의 프리즌 브레이크 실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검찰 형 집행정지 불허. 이렇게 났어요. 아마 이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허리디스크로는 불가. 형 집행정지 신청하는데 허리디스크는 안 되겠답니다. 그리고 유영하가 뭐 사실 그때 이제 우정찬 기자의 말에 의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 신청한 그 사유서가 법하고 좀 멀어지고 뭐 감정이 호성한 거 이렇게 돼서 참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정찬 기자는 4월 한 말쯤에 다시 형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을 했었죠.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 신청한 것 중에 내용이 국론 분열과 국민통합은 사유가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석방할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형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혐의만 24개, 아니 21개 이래서 석방할 수,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박 대통령을 해서 특혜한데 우리가 언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았나요? 저는 재판 다니면서 항상 소리친 게 법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법대로 하라고. 네, 다시 기자가 있습니다.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중앙일보 박호영 기자.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지랄로 기사를 썼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나는 법대로 했어. 그리고 의사들이 가보니까 뭐 석방할 정도, 뭐 형 집행정지 할 정도로 몸이 나쁘진 않았어. 이지랄 했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유영하 변호사의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 등으로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네, 유치장에서 교도소에서 죽어나가지 않으면은 석방해 주지 않는데 김경수처럼 뭔가 일당이라면은 또 석방이 되죠. 돈만 내면은 또 풀어준답니다. 형사소송법 417호 1항 1호 7호에 따르면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 그러니까 죽어야 나간다. 네, 그거겠죠. 네, 연령 70세 이상일 때, 이때 박 대통령 68세였어요. 네, 뭐 등등 있는데, 그리고 7번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등에 대해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네, 7번 가지고 오정찬 기자가 다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었죠. 네, 여기에 일반적으로 아주 중앙일보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1에 해당하는 건강 이상은 암, 발병 등 중대한 수준이 있어야 하고, 평범한 수용자의 경우, 박 대통령 평범한 수용자의 경우입니다. 기존의 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와서 실제 딘스전 형 집행 정지로 인해 사망했던 사례도 있다. 네, 검찰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겠죠. 네.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 신청, 이거는 25일 날 나온 기사예요. 26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이 된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내세운 것은 여기 해당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말 놀라운 민주주의 국가예요. 화찬란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네, 전직 대통령이라서 일반 수용자와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일반 수용자와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 수용자도 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얘기 유영하 변호사가 썼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외부 병원 치료를 받았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한의원에서 치료 받아갖고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통증 완화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허리 디스크 이렇게 심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박 대통령이 2017년 6월 달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6월 달부터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설 때, 앉을 때 책상에다가 손을 대고 의지하고 일어섰는데, 이게 침을 가지고 돼요? 통증 완화가 이게 돼요? 하여튼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또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했지만은, 일본과 6에 해당되지 형사소송법 471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7에도 특별한 사유, 6에서 7에서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등에 대해 형 집행정지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게 심의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검찰은 22일 의사 출신 검사 2명을 17일 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22일 날 갔답니다. 그것도 일주일이나 걸려서 22일
의사 출신 검사, 의사도 아니고 의사 출신 네, 검사 2명을 경기의왕시 구치소로 파견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가 판단해봤을 때 도저히 출소를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도저히 허용해 줄 수 없다. 이거 차별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슨 도저히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하면 되지. 도저히 출소를 허가해 줄 수 없다. 차별이죠. 특기가 아니라. 도저히 출소를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지검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번복하지 않았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뭐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나오기만 하면 말에서 나오면 입에서 나오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동안 검사장은 심의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에도 살겠다.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김경수를 왜 풀어줬어요? 그리고 윤석열 마누라 윤석열 장모 왜 풀어줬는데? 지난번에 의정부 법원에서 재판받고 구속됐잖아요. 법정 구속됐잖아요. 3개월 만에 풀어줬어요. 서울이 소문도 없이. 왜 풀어줬어요? 돈만 내면 또 됐나?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 돈이 없으니까. 물론 박 대통령 보석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석 신청하면은 돈만 내면 되는 거야? 박 대통령이 그러면 돈 내고 보석 신청하지 않아서 그러면 안 풀어줬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나와서 깜찍거려. 이 기사에 보면은 영남재본 회장 윤길자씨 청부살인한 자기 사위를 바람 폈다고 했고 이렇게 죽인 것도 있어요. 이 사람 무기징역 받은데 이 사람 풀어준 것도 있어요. 형집행정지 신청해서 이 여자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나와갖고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윤석열이는 입에서 나왔다 하면 거짓말이야.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수원에 가서 동지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형집행정지 몸이 너무 아파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의사 출신의 검사들이 갔어요. 접견실에서 만났는지 구치소 박 대통령이 그 계신 데 가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박 대통령이 아파갖고 눈물 질질 짜면서 축 늘어져갖고 누워있겠어요? 검사 새끼들이 왔는데 박 대통령이 거기서 아프다는 표시를 냈겠어요? 당연히 표시 안 내지. 앉아있을 수도 있고 누워있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아파서 눈물 짜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앉아있네? 쌩쌩하네? 자세가 똑바르네? 그런데 건강한 김경수를 왜 풀어줬는데 윤석열이가 그 장모를 왜 풀어줬는데 윤석열이 한번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법원에 남아있는 검찰들이 윤석열 보고 풀어준 건가? 그거 아니야? 윤석열 보고 풀어준 거 아니야? 왜 풀어줬는데? 아니 그 장모 보니까 엄청 건강하더구만. 참, 이 지랄로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야. 홍준표가 좀 제대로만 알았으면 얼마든지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쥐뿔도 몰라. 정말 윤석열을 세우려고 한두만 했다가 윤석열이가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더 이상 하지를 못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진짜 홍준표가 2017년도에 박 대통령 내쫓겠다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개헌을 방지를 하려고 그랬다고? 아니 똥바른당에 있는 놈들은 그럼 자파인가? 자파하는 대로 따라가나? 아니 똥바른당 박 대통령이 배신해서 지들이 오파라며. 유승열 지금 기어갖고 지가 오파한 척 한다며. 그랬으면 똥바른당에 있어도 개헌 반대를 했겠지. 뭘 데리고 와. 데려오긴 뭘 데려와. 그리고 왜 지금 와서 홍준표도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개헌하는데 날짜가 모자라갖고 개헌할 수 없다고 황정수 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딘가 저장해놨어. 근데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앉아갖고 아니 그때 똥바른당 배신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했으면은 정말 정치 개혁할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똥바른당 인간들 왜 데리고 와? 아니 국회의원이면 한 명이면 정당이 안 되나? 분리하지면 되나? 그 배신자들 데려가고 전부 다 면제주고 나라가 이꾸라지게 된 게 홍준표 책임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
윤석열이고 홍준표도 지금 똑같아. 어? 홍준표가 이번에 그럼 국민의 진당에 후보를 뽑히면 뭐 유승민한테 뭐 총리 자리를 줘? 아유 진짜 나라가 망해야 돼. 어? 정말 이것도 이놈도 저놈도 정말 안 돼. 어? 뭐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런 배신자들 아니면 사람 없나? 어? 국민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지. 어? 저런 악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뭐가 달라? 똑같아. 어? 나라가 망하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후보를 다시 뽑으라고. 정말 선거가 이렇게 혼탁할 수도 없고 정말 뭐 앞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야. 나라가 망해도 정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싶어요. 정말 우리 생에 어쩌면 이런 꼴을 보게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뿐이에요.